저는 84제곱미터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매가 3억 8천만 원.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를 위해서였죠. 문을 닫고 현관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을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도연아, 정말 그 길밖에 없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아를 지키려면 이 방법뿐이야.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때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7세 딸 지아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는 아버지였죠. 지아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그 아이가 아프면 저도 아팠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0월 28일 그 아침도 다르지 않았어요. 지아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고 출근했습니다. 오후 8시 10분에 퇴근해서 반값 탕비 빵 2개를 사들고 집에 들어갔죠. 지아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빵? 지아가 좋아하니까. 그런 대화가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단순하고 평범했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곧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도현 38세입니다. 울산시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지아 도시락 싸기였죠. 김밥 1줄, 계란 후라이, 방울토마토 3개. 늘 같은 메뉴였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웠어요. 도시락 통에 사랑한다는 쪽지를 넣어주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7세 딸 지아의 머리를 묶어주는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지나갈 때, 지아가 거울 속에서 제게 웃어 보일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완벽했습니다. 아빠, 오늘 머리끈은 분홍색으로 해주세요. 알았어, 공주님. 어린이집 버스가 오면 지아를 태우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8시 40분 정시 출근, 20시 10분 야근 끝 퇴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도연 씨, 오늘도 딸바보 루틴?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죠.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반값 탕비 빵 2개를 사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1,600원. 그 작은 돈도 아껴가며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지아가 늘 같은 말로 달려왔어요. 아빠, 오늘도 빵? 지아가 좋아하니까. 그 대답을 하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목욕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지아는 잠들기 전에 항상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아야.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둘째 예정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20분. 부산 해운대병원 분만실 3호실이었어요. 산모는 박선영 34세. 제 아내였습니다. 수술실 온도는 22도로 맞춰져 있었고 심박수 모니터는 분당 141을 찍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첫째 지아 때와 같은 설렘이었죠. 곧 둘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나왔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의료진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간호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피부색이 우리와 달랐거든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선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떨궜어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분만실의 시계가 14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을까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예쁜 아이였어요. 하지만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피부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김새가 달랐거든요. 선영아. 저는 다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전히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병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소문이 퍼진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외국인 아이, 남편 아닌가 봐. 이런 말들이 속삭여졌어요.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12월 1일 일요일 저녁 8시 35분 장인댁으로 갔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선영이가 친구들이랑 7월 18일 제주 갔을 때 거기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아는 내 아이 맞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공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20시 42분에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아, 미안하다. 지아는 제 아이가 맞나요? 아닌가요? 저는 똑똑히 물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건 검사를 해봐야. 장모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샀어요. 10일 상품으로 2,000원이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동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키운 지아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유전자 검사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10분. 남구 유전자 검사 센터였어요. 수수료는 52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대상은 지아였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이었어요. 예상 결과 발송은 7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10일 캔커피를 샀어요. 2,000원이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동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또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지아가 제 손을 놓고 멀어져 가는 꿈이었어요. 집 앞 버스 1127번이 지나갈 때 벤치에 앉았습니다. 속으로만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지아만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아만은 제 아이이기를 바랐습니다. 둘째는 상관없었어요. 지아만은 제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영의 침묵이 장인과 장모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더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매일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오늘도 빵? 지아가 좋아하니까.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회사 앞 택배 보관함 12번에서 하늘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발신인은 오유전자연구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문장 하나가 10년의 기억을 찢었어요. 2018년 4월 12일 2.8kg으로 태어난 지아를 처음 안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9월 38.2도의 열이 나 밤새 119를 찾던 그 밤도 생각났습니다. 지아가 아플 때 저도 같이 아팠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밤새 지켜봤습니다. 2023년 3월 유치원 첫날 5분 뒤 울며 뛰어나오던 작은 손도 기억났어요. 지아를 달래주며 함께 울었던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지아와 함께했던 7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첫 유치원. 저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난 아빠였는데. 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아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는데 종이 한 장이 그걸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들킬까봐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퇴근 후 집에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지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지아가 달려왔어요. 아빠. 그 웃음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아야.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이 아이는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7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스탠드만 켜둔 채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15분이었어요. 이혼하자. 대신 지아는 나와 산다. 선영이 처음 제 눈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친부도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친부는 아니어도 아버지야. 선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목록을 정리했어요. 양육비 지출 영수증 41건 총 491만 2천 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7건, 유치원 담임교사 탄원서, 사진과 영상 186개. 연락처도 알아봤어요. 법무법인 받아 선임료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 매도, 소송,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요. 지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지아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아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잠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아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아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꿈속에서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지아가 깼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알았어, 지아야.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어요. 김밥 한 줄, 계란 후라이, 방울토마토 3개. 사랑한다는 쪽지도 넣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는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정말로 집을 팔았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전 6시 40분. 3억 8천만 원에 매도했어요. 대출 상환을 제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송금하고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증거 수집도 철저히 했습니다. SNS 캡처를 했어요.
2024년 7월 18일 23시 50분 선영과 외국인 남성의 제주 구자읍 바 체크인 기록이었습니다. 통화 내역도 확보했어요. 7월 19일 새벽 2시 13분 선영이 장모에게 지하 좀 더 봐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에게 제출할 진술서 7쪽을 썼습니다. 맨 마지막 줄을 또렷이 썼어요. 피는 닮지 않았지만 일상은 닮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일상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았어요. 지아와 저는 7년 동안 일상을 함께 만들어 왔거든요.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양육해온 기간과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작은 희망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지아가 물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빠가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지아는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소송 준비는 치밀하게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섭외했어요. 유치원 담임 교사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승부를 봐야 했어요.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가정법원 302호 법정이었습니다. 법정 온도는 21도, 방청석에는 24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 어머니와 형 그리고 지아의 유치원 선생님들도 와주셨습니다. 선영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산모이며 상대는 친부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잘 대응했습니다.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7년의 양육 현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담임 교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아는 아빠 얘기만 하면 어깨를 펴요. 아빠는 약속을 지킨다고 자랑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아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제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아의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다 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아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생 추정이 깨졌으나 사실상의 양육자이자 안정된 보호자임을 인정한다. 미성년자 지아의 양육권 및 친권은 원고 이도현에게. 승리였습니다. 지아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장인과 장모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아버지였다. 장인의 말에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판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지아에게 말했어요. 지아야, 앞으로도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당연하죠. 저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그 말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힘들었던 지난 몇 달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산동 59제곱미터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이전 집보다 작았지만 지아와 함께라면 충분했습니다. 벽에 새로 붙인 달력에 지아의 꿈 통장을 적었어요. 매주 5만 원씩 지아 이름으로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으면 지아가 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새 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지아가 뛰어다닐 공간도 있고 베란다에서 태화강도 보였어요. 지아는 새 집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도 매일 빵 사주세요. 당연하지, 약속이잖아. 오늘 오후 4시 10분 태화강 꽃길을 걸었습니다. 지아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빵 사주세요. 약속. 그 약속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지아와 함께하는 모든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장인과 장모가 지아를 만나러 옵니다. 지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요. 저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분명히 했어요. 용서는 하되 우리 삶에 선은 있습니다. 그들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지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영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새로 태어난 둘째는 친아버지가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아는 엄마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대신 아빠가 더 잘해줄게. 괜찮아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런 지아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 이 아이가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아는 생각보다 씩씩했습니다. 새 집에서도 잘 적응했고 유치원에서도 밝게 지냈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지아 도시락을 싸고 머리를 묶어주고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보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입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반값 탕비 빵을 삽니다. 여전히 1,600원짜리 2개예요. 지아가 좋아하니까 계속 사줄 거예요. 밤에는 함께 목욕하고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잠들기 전에 지아가 말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아야.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아가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후회는 없어요. 지아를 지켜낸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거든요. 앞으로 지아가 크면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지아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지아의 아버지로 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최선은 어른의 체면보다 큽니다. 무너졌던 아침에도 우리는 약속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